2주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경북 지역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저한테 7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랜만에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 경북 지역은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22년 5월에 매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전세 세팅을 하다가는 보통 2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24년에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역전세금을 엄청 많이 돌려줘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좀 특약을 걸어서 3년 정도 전세 거주할 수 있는 임차인을 구해야겠다 이런 전략으로 직접 전단지를 만들었고 주변 부동산에 뿌리고 제가 직접 뛰어다녔습니다. 그 결과 4시간 만에 전세를 구하기도 했고 컨텐츠로 공유를 했었죠. 임차인과 전세계약 당시에는 3년을 거주하고 만기는 25년 11월이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임차인분들에게 좀 우세한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전세권 설정도 해드렸고 3년이라고 명시까지 해두었어요. 만기가 25년 10월 31일인 건데 아까와 같이 임차인분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인은 일반적으로 전세 2년을 살고 1년은 의무적으로 더 살겠다라는 의도로 임대차 계약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약서 상에는 그렇게 안 적혀있을 뿐이다. 근데 왜 안 적혀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그렇게 사는 걸로 알고 있었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전세는 2년 만기가 되었고 당시 전세가보다 지금 전세 시세가 더 낮으니까 그 차익을 돌려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주장만 이렇게 계속 열변을 토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맞습니다. 시세대로 돌려드려야죠. 1년만 더 살아주십시오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쌩을 까실 건가요? 일단 상황 파악을 좀 해야 했습니다.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하지? 무슨 의도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면 거주한 지는 2년은 되었고 그리고 시세를 확인해보니까 전세 시세는 엄청 내려가 있고 그리고 요즘 전세 사기니 뭐니 뉴스에서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으셨겠죠. 내심 불안하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전세 차익을 요구를 해서 받게 되면 당장 목돈은 또 생기고 대신 1년 정도는 더 살 수 있고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좀 정리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드리고 바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계약은 보통 중개사 분들을 끼고 거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저는 계약 진행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에 있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주는 것 또한 중개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주는 증인이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했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임차인분한테 되게 애매모호하고 어중간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계약서대로 이행은 하셔야 되지만 임대차 계약이 2년이 보통 통상적이기도 하니까 임차인분 말도 맞는 말인 것 같고 두 분이서 알아서 조율하시고 잘 원만하게 해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저한테 자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저는 팩트만 전달을 했습니다. 아니 사장님하고 계약한 이유는 3년 거주하겠다는 분 찾아주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찾아주셨고 그걸 특약에 넣었고 계약 진행을 한 건데 여기서 임차인 보호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 좀 아닌 것 같다. 저 같은 경우는 25년 11월에 계약 만기를 생각해서 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돌려드릴 돈은 전 없다. 계약서대로 이행해서 사장님이 다시 임차인분한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대한민국 임대인은 다 저 모양이다.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 전세 사기 치고 있다. 깡통 전세다. 다주택자는 다 쓰레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엄연히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기준대로 요청을 드린 거죠. 그리고 계약 이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드린 거고 사장님이 애매하게 얘기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리고 만기 2주 전에 대뜸 임대인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7천만 원에 달하는 그 돈을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당장 5천만 원 이상을 돈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2주 앞두고 마통 있긴 하지만 타이트한 거죠. 대신 여기서 한 가지 숨은 전략은 임차인이 아무런 말을 해도 들어먹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플랜 B를 세워야 한다는 건데 일단 임차인이 원하는 부분을 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전세 시세 이야기를 할 때 KB 전세 시세를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최고가인지 최저가인지 기준은 솔직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이버 호가 기준으로도 확인을 해봤고 한국부동산원 시세도 확인을 해봤고 KB 시세는 물론 확인해봤죠. 네이버 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가는 1억 7천, 최고가는 2억. 한국 부동산원 시세를 보면은 최저가가 1억 7천에 최고가는 1억 9천 5백. KB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저가 1억 9천, 최고가가 2억 2천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KB 시세 최고가 기준으로 하면 차익은 드릴 수 있겠다라는 대안을 세웠어요. 다만 이 얘기는 사장님과 전화하면서 오픈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꺼내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시 전세를 2억 4천에 맞췄는데 제가 2천까지는 드릴 생각은 하고 있어요 라는 의도를 미리 내비치면 그 얘기를 임차인분한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임차인분은 그거라도 주세요도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처음부터 안 드려도 될 돈을 제가 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모든 협상에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 내가 가지고 있는 펜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께서 계약서대로 우선 이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주 남은 시점에서 전세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니까 임대인분도 당장 그만한 금액을 없다고 또 얘기를 드렸더니 임차인분도 그런 상황이면은 이해한다, 알겠다, 1년 더 살고 그 이후에 전세금 돌려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싱겁게 끝나긴 했습니다. 남자 사장님이셨는데 계속 저보고 직접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두 분께서 조율을 해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굳이 제가 그런 감정 싸움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서 사장님께 요청을 드렸거든요.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긴 하더라고요. 당연히 감사 인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겪고 나서 느낀 점은, 첫 번째로는 계약서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임대인의 입장에서 감정 싸움 할 필요 없다, 중개사를 이용하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플랜 B는 세워보자, 대신에 내 전략은 절대로 처음부터 드러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쫌스럽고 쪽팔린다는 생각으로 내 상황을 애써 감추려고 하지 말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얘기를 하고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른과 젊은이의 대화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과 중개소 사장님과의 대화입니다. 절대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요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임차인들과 이것보다 더한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사실과 팩트에 의거해서 침착하게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힘든 요즘인데 괜한 감정 싸움에 지쳐서 피곤한 하루를 더 피곤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보는 사람만 보는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